가장 큰 기대감은 중국의 구조조정이다. 오펙 플러스의 석유화 정책 변화로 유가가 떨어지고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ECC 설비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지금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적을 계속 깎아먹었던 양극재 사업부도 올해 2분기를 저점 찍고.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지금 새벽 4시가 다 돼갑니다. 네, 토요일날 올리고 영상을 올린 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영상 또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도 있고 영상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밤을 새버렸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최근 일주일 내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거의 독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단에서 100% 넘는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를 급하게 담기 위해서 조선광산, 원전, 전력기기까지, 전력기기는 또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왜냐면 AI 인프라이기 때문에 조방원에서 좀 많이 덜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은 재배분이 필요해 보이고, 계속 뭐 포모 얘기 나오는데, 포모보다도 사실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면 조정이 안 나오고, 미국 주식도 너무 견조하죠. 오늘 또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1시간 뒤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면 나올 건데,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온다. 또 수요일 한국 주시장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또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는 우선적으로 빌리어스 캠퍼스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한테 먼저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댓글에 연세가 좀 있으셔서 빌리어스 캠퍼스 팬딩으로 넘어가는 게 좀 어렵다, 그냥 유튜브 구독 모델 당연히 만들게끔 고민하게끔 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유튜브 구독 모델을 만들 생각이고요. 유튜브 구독 모델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매주 라이브로 녹화를 해서 라이브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녹화본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매주 영상을 1개씩 유튜브 구독자분들 위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때 소통을 해서 유튜브 구독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튜브 구독 모델 관련돼서도 구독자분들 많은 아이디어나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영상하고 차이는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추가된다는 게 있다면 라이브인데요. 라이브는 당연히 빌리언스 캠퍼스 분들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팬딩 빌리언스 캠퍼스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넘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구독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저하고 자주 소통하고 저하고 네트워킹을 쌓아서 계속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오래오래 장기적인 투자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튜브 구독 모델도 만들려고 하니까, 유튜브 구독 모델 관련돼서도 많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을 가져왔는데요. LG화학이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주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LG화학을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공유해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요만큼의 쓸데없는 영상은 올리지 않으니까 편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기존에 훈훈한 주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기업부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독자라면 꼭 좀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셨으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연초 대비해서 24%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는 72% 하락한 중이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 단에서는 역시나 반도체와 같이 하이브리드 사업을 하는, 반도체 사업도 하고 2차전지 사업도 하는 기업들의 상승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어느새 연초 대비 121% 상승 중이고요. 역시나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하는 솔브레인이 75% 상승 중입니다.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2차전지 모멘텀 중에 여전히 저는 탑픽이고, 가장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대주전자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그냥 연초 정도 주가 수준입니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LG화학, 키움, 신한, 신영, LS 현대차, 유안타, 메리츠, IM 미래, DB 하나, KB, NH 한화, BNK 한투 대신 상상인 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오늘 촬영일 9월 24일이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어떤가요? 네, 유럽, 일본, 우리나라, 중국 모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설비 구조 조정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급 부담이 완화되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반등 조건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글로벌 에틸렌의 증설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997만 톤입니다. 바로 공급 증가율이 4.1%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수요 증가에 해당되는 에틸렌의 수요분은 2,483만 톤입니다. 수요 증가율은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증가율과 수요 증가율이 1%의 격차가 나고 있다. 즉 공급 과잉이다. 그런데 추세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 업체들, 납타, 크래킹, 크래커 설비 업체들이 여전히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겠지만 28년까지 계획된 유럽의 359만 톤, 아시아의 301만 톤의 에틸렌 설비가 폐쇄, 구조조정 계획이 잡혔습니다. 한국 역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370만 톤, 중국은 약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는 610만 톤인데 다음 달에 제시되는 구조조정 계획에서 예를 들어 1000만 톤 이상일 경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진행 시 공급 과잉은 현재 4.1%로 예상되는 거에서 3.2%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요 증가와 어느 정도 평행선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의 본격적인 가시화 구간은 26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모멘텀은 EIA에서 2026년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에 따라 공급 증가로 대표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주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점유율 변화 정책에 따라 배럴당 석유 유가는 48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LNG 수출이 급증하면서 4.3달러로 올해 3.5달러 대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천연가스 강세로 국내 NCC 업체들한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ECC, 에탄 크래킹 크래커 업체들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NCC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에탄올의 배수가 저유가 호황기 2015년에서 2017년에 유사한 6배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저유가 기조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령화학 쪽에서 NCC가 원가 경쟁력이 조금 올라가면 ECC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NCC가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면 NCC에 대한 경쟁 요인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은 철저하게 무역 구조에 의존하는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그 중간재를 바탕으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고 미국이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미중 간의 4차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갈등이 완화되는 방향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는 아시아태평양 회의에서 미중 간의 정상들이 만난다면 상당 부분 갈등의 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석유화학 쪽도 제품 따라서 회복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다운스트림의 비중이 큰 업체들이 가장 구조조정, 실적 턴어라운드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국내 다운스트림 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금호석유화학이 있고요. SBR, 고무 쪽은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롯데정밀화, ECC, 에피클로로히드린 이쪽도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륨 쪽에 유니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서 내수 회복을 위해 중국이 강한 부양책을 재정적으로나 통화 정책으로나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2개월 연속 시장 기대치를 중국이 하회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부진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실물 경기 부진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다. 연말까지 정책 모멘텀은 유럽, 일본, 중국,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사업은 글로벌 구조조정 본격화의 초입 국면이라 보고 있고요. 저유가 기조가 계속될수록 국내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NC 업체들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확인할 거는 많다. LG화학은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운스트림 비중이 높은 특성상 PC 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실적 개선 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대표적인 다운스트림 제품이라고 하면 ABS,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2분기에 900억 이상의 석유화학 적자가 실적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 후에 26년에 흑자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을 LS증권은 석유화학단에서 450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 데도 있고, 다른 증권사들은 대략 100억 미만의 20억에서 80억 수준의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변화에 따라 한국 다운스트림 업체 화학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비중 확대가 긍정적으로 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구조조정 효과가 공급가액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PC 업체들의 수급 밸런스는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3분기에 석유화학 영업적자 한 자릿수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인 라텍스, 금호석유화학도 하죠. LG화학도 당연히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라텍스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크릴 모두 다운스트림 단에서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첨단 소재, 양극재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양극재 사업부 500억 이상의 적자를 예상합니다. 예상입니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가와 물량, 퀀티티가 모두 하락이 지속되는 국면이라 양극재 단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극재 역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 테네시 공장 가동되기 때문에 양극재도 회복은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내년에 양극재 출하량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대, 러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70% 이상의 출하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운스트림 업황의 점진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는 LG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의 본격화 국면에서 LG화학 역시도 숫자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의 실적 역시도 올해가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고객사 출하량 확대로 개선이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신규 고객사로 출하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LG화학 이익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계속적으로 2년 전부터 나왔던 자산 활용의 재무구조 개선, 즉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 본격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분 매각과 관련돼서 국내 증권사가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호재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에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부별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양극재 사업부는 도요타와 파나소닉 관련돼서 북미에서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되고 북미 최대 규모의 약 6만 톤 이상의 양극재 출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 양극재 단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솔의 지분가치 81.87%가 드디어 활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원화 약세 저유가, 이런 환경이 LG화학의 다운스트림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LG엔솔의 실적 역시도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꾸준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를 받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마진 구조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의 미국 내에서 ESS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뺏어오고 있습니다. LG엔솔의 ESS 전체 매출 대비 비중 자체는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10%, 20%대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LG엔솔에서 ESS가 차지하는 매출은 2조대에서 5조대까지 당장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완성차 업체로부터 일회성 보상금 수치로 인해서 3분기는 2분기보다 실적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이 어떤 게 있나요?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2달 안으로 중국의 석유화 구조조정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중국의 에틸렌 설비 650만 톤 추정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구조조정 발표될 경우에 전체 설비의 약 10% 이상을 폐쇄하거나 개보수 대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라고 해당되면 에틸렌 기준으로 보면 100만 톤의 엄청난 양입니다. 설비 보수 과정에서 중국이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의 석유화 업체들의 원가 상승하게 되고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국내 엔지 업체들은 올라가고 국내 엔지 업체들의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추정입니다. 미국의 ECC 증설이 작년 10월 달로 마무리되면서 역시나 미국의 ECC도 국내 NCC한테는 경쟁이 되겠죠.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7년까지 연 500만 톤의 설비 폐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의 공급은 글로벌 공급망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가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설비 10% 이상의 폐쇄 또는 개보수가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회사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모멘텀은 역시나 LG엔솔의 지분 유동화입니다. 현재로서는 PRS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PRS를 통해 2, 3조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이 현재의 석유화학 최악의 업황과 LG화학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 21년부터 친환경 소재, 2차전지 소재, 신약 개발 3대 신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LG화학은 전체 매출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7년도가 넘어가면 석유화학 비중은 25%에서 진짜 적게는 20%대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의 양극재 공장이 바로 중국의 화유 코발트 지분이 49에서 51%까지 커지면서 IRA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전략적으로 일본의 도요타 통상을 2대 주주로 앉히면서 미국 IRA에 대응 가능한 지분 구조로 올라갔습니다. 화유 코발트의 지분은 24%로 대폭 감소하면서 이 일본의 도요타 통상을 지분 등극을 통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구궁되는 그런 노이즈도 있었지만 테네시 공장은 전혀 무관하고 순항 중에 있다. 미국 최대 연 6만 톤의 캐파가 내년에 본격 양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고객사 전용 아마 도요타와 파나소닉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꾸준히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8천억 중에 역시나 12조 5천억을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관련돼서는 이태리 업체인 애니와 합작을 해 LG 애니바이오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8월 달에 충남 서산에 국내 최초로 수소 처리 식물성 오일인 HBO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7년 완공 목표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국내 항공사들도 지속 가능 항공유 F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27년도부터 벌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유럽과 다른 선진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항공유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연료 생산을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으로 LG화학이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F를 하는 데는 LG화학밖에 국내에선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항암, 당뇨 등 집중 글로벌 제약사로 2030년까지 FDA 승인 신약을 최소 5개 이상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5년 동안 생명과학 R&D 사업부에 2조 이상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항암제 전문 기업이 를 인수했고요. 아베오가 FDA 승인 항암제 포티브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암 신약은 아베오를 필두로 개발이 당연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유망 신약 물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 보니까
또 성조소증 치료제를 또 LG화학이 타 제약사와 합작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GS 칼텍스와 여수 납타 분해 시설 통폐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수 NCC 공장을 GS 칼텍스에 매각한 뒤에 합작사를 설립해서 공동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유동자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 수처리 필터를 1조 4천억에 매각했고요. 에스테틱 사업부 역시도 2천억에 매각을 하면서 1조 6천억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도입합니다. 해외 계열사가 현지에 세금을 15%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에는 그 적게 납부한 차액을 모회사가 자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글로벌 최저한세인데요. 이것 때문에 LG화학이 81.87% 보유한 엔솔 지분율 80% 아래로 낮춰야만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LG엔솔 지분을 당장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이 매각 과정에서 LG화학은 최소 2조에서 최대 3조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별도 재무상환, 차입금 9조, 현금 3천억을 보유한 입장에서 일부는 당연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PRS 방식이란 주가 수익 스왑 이 방식이 파생 상품으로 인식해서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부채 비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주식담보 자체로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고 만기 시점에 정산하는 결국은 실질적인 차입금이다. 이자까지 내가면서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LG화학이 깔끔하게 LG에너솔루션 지분을 2%면 2%, 3%를 3%면 3% 직접 매각해서 바로 현금 받으면 되는 것을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이 PRS라는 주식 수익 스왑이라는 복잡한 방식의 증권사한테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발광층, 공통층이라고 하는 OLED 소재단으로 삼성과 글로벌 탑티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과 OLED 소재 쪽도 매출 볼륨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조 3천억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LG화학의 전체 매출 대비는 너무 작은 사이즈라. 다만 BOE가 미국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미국 내 점유율이 급격하게 확대되면 발광층과 공통층을 납품하는 LG화학의 OLED 소재 사업부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최근의 목표가 평균은 35만 3,200원대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9월 24일 시초가 기준으로 약 18%의 계리율이 있고 유한타증권 최대 목표가 50만 원 기준으로는 67%의 계리율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 목표가 관련돼서 활용하는 법은 윌리엄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설비 폐쇄 규모고요. 다른 경쟁사 다운스트림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다운스트림의 대표적인 업체 금호석유화과 롯데정밀화학 내년 포드 PER 금호석유화학이 6.6배, 롯데정밀화학이 7.8배를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은 올해는 45조 5천억의 매출대에 1조 8천억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당기순이익으로는 아직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도 1조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회복되는 것은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50조대, 27년에 56조대, 내년에 영업이익 5조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실적 저점인 것은 지금 실적 추정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조금 바닥권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들어서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에서 외국인 사고 나서 뒤따라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품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27만 원과 31만 3천 원 사이의 박스권이지만 이 바닥권을 강하게 지지하고 지금은 이평선들도 밀집해 있고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31만 원대까지는 아직도 두 톤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관 쪽 수급이 더 강하게
붙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거는 긍정적인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져야 된다. 워낙 석유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중국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대대적인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기대해보고 있고요. 이 LG엔솔 지분 매각 관련돼서 글로벌 최저 한세 때문에 빠르게 LG엔솔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들이 계속 빵빵 나와야 된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2차전지 모멘텀이 엮여있는 LG화학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국 모두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큰 기대감은 중국의 구조조정이다. 최소한 10% 이상의 설비 폐쇄라든지 개보수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오펙 플러스의 석유화학 정책 변화로 유가가 떨어지고 미국은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ECC 설비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지금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LG화학은 LG엔솔 글로벌 최저한세 따라 지분 매각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LG화학의 실적을 계속 깎아먹었던 양극재 사업부도 올해 2분기를 저점 찍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액공제 못 받았던 부분도 도요타 통상 2대 주주로 앉히면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LG화학 내년에 최소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2분기가 실적 저점의 턴어라운드 마지막 변곡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 모멘텀을 보고 외국인이 약 3거래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다. LG화학은 2차전지 업체들하고는 조금은 차별화된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LG화학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2월 달에 제가 단독 강연을 하는데 그것도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모델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유튜브 구독 모델 라이브 하는 거 외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